이처럼 기능의학에서는 다양한 검사로 질병의 근본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근본을 식별하여 치료하고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장님 드리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요. 오, 네네네. 처음이네요. 네. 유명한 요화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요화정? 네. 요화정이 많이 저는 좀 베스킨라빈스밖에 잘 모르겠는데. 아, 다른 게 있나요?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시고 저희가 평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딱 지금이 혈당이 떨어질 시간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보니까 되게 이제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 토핑을 고르면서 토핑 경제라는 걸 본 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음식이나 제품을 다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건데 이것도 완전 그거죠. 근데 이 트렌드가 토핑 경제인 만큼 개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이 존중이 되는데요.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등장한 기능의학이 딱 그런 거거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 사람의 질환을 치료하고 최적화된 치료법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 맛있고 잘 사오셨네요. 사실 제가 요즘 기능의학에 좀 푹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능의학의 사전적 정의를 봤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맞춤질을 통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여기서 핵심은 질병의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인데요. 이처럼 기능의학에서는 다양한 검사로 질병의 근본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근본을 식별하여 치료하고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통증의 원인이 통증이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목어깨 통증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어깨를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낫던 분이 허리를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발이 아파서 오셨는데 허리와 종아리를 치료하고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미세한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균형을 이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인다고 해도 손가락 하나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힘줄과 근육 그리고 주변 조직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이는 거죠. 이처럼 움직임에는 기준점과 작용점이 존재하는데요. 손가락뿐 아니라 어깨나 다리, 상체, 하체 등이 기준점과 작용점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준점에 문제가 생기면 작용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 통증 부위와 치료 부위가 다를 수 있죠. 이처럼 통증의 근원을 찾아 치료를 해야 완전하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기능의학은 우리의 몸을 더 광범위하게 바라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여드름 하나가 올라와도 이 염증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피부염 환자를 가볍게 피부염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유를 피부의 회복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며 그 원인을 주로 장에서 찾거나 수면, 음식, 스트레스 등의 요소가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기능의학은 현대의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현대의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현대의학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된 진단과 치료 방법들을 교과서에 기술해 왔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뉴얼대로 치료를 하죠. 반면에 기능의학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을 광범위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접근합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들을 체계화시켜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처럼 의학기술의 부족으로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현저히 급격해 적습니다. 이제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어 있고 또 질환이 악화되기 전에
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도 가능하죠. 하지만 기능의학은 여기서 한 발 더 앞서가는 미래의학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도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약화되었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등을 파악해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됐는데 100년 동안 아프면 치료하고 매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하게 늘 청춘처럼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기능의학, 미래의학이라는 거죠. 기능의학의 검사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지수와 신경의 밸런스를 확인하는 자율신경 검사부터 신체 성분을 분석하는 인바디, 뇌 활동 상태를 파악하는 뇌파 검사를 비롯해 혈액 검사, 타입 검사, 유기산 검사, 모발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 환경 호르몬 검사, 활성 산소 검사, NK 세포 검사, 램 테스트 등등등 수많은 종류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검사들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검사들을 다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기능의학적인 검사들 중 대부분은 비보험이거나 실비 청구가 되지 않는 건강검진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검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희 성노가 병원에서도 기능의학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피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나 장내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분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피로와 노화 등에 관련된 수치를 확인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하게 할 수 있고 소변 유기산 검사는 몸 안에 있는 염증이나 결핍된 영양소, 장내 세균이나 독성 물질 등을 찾아내서 채워줘야 할 성분과 제거해야 할 물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는 장내 염증이나 미생물의 환경,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등을 측정해서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장은 우리가 몸속에 있는 장기 중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장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이나 기타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지죠. 또 정서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뇌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과도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건강의 핵심인 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변 유기산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성명화 병원에 오시면 친절하게 진료해드리니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어디 갔죠? 저 한 입밖에 못 먹었는데 다 먹었나요? 냉장고에 잘 넣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 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